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96.38에 마감했고요. 2.05%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스페이스X도 191.82로 4.95%가 빠졌고, S&P는 1.21%, 나스닥은 1.35%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다우 역시 0.97%가 빠지면서 미국 시장 전체가 빨간 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유는 오늘 연준의 금리 결정 때문이고요. 이건 바로 뒤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SEC의 공식 기록으로 남겨진 그 행동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텍사스에 등록되어 있는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69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웨이모는 620대라고 하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왜 이 두 회사가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또 테슬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 시장의 하락 이유부터 살펴본다면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첫 금리 결정을 내린 날이고 결과 자체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동결을 말했으며 이 만장일치인 12대 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온 전망인데 연준에는 알다시피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투표위원 18명이 올해 말 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을지 익명으로 찍는 예상표인데 이게 시장에 아주 강한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18명 중 9명이 연내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 3개월 전에 3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내다봤던 것과는 완전히 방향이 뒤집힌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뛰고 있기 때문이고 5월 CPI가 4.2%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연준도 올해 말 인플레이션 전망을 3월에 2.7%에서 3.6%로 대폭 올렸고 3월에는 연준이 올해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테슬라 같은 성장주는 미래 수익을 계산해서 가격이 매겨지는데 이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면 이 기술주는 자동으로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케빈 워시 의장도 이번에는 자기 점도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정책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고 연준 의장이 점도표를 안 쓴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 연말까지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점도표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준이 바뀌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놀랍게도 이렇게 시장이 빨갛게 문들었던 날 일론 머스크는 SEC 공시로 남겨진 한 가지 행동을 선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온 SEC 공시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 옵션 3억 400만 주를 행사했고 SEC의 공식으로 제출된 폼 4의 공시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사 가격은 주당 23.34달러이고요. 2018년 테슬라의 보상 패키지로 받은 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쉽게 해석하면 주당 23불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396달러를 보이고 있으니 여기서 만들어지는 차이가 일론 머스크가 갖게 되는 구조고요. 이 테슬라는 세금 처리를 위해 그중 1753만 주를 주당 404.66달러에 원천 징수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시장에서 매도되는 것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건 팔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행사 이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보유 지분은 19.9%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스페이스X는 IPO 이후 3일 동안 크게 상승했었고 또 시가총액 역시 2.5조 달러를 넘어가면서 이 테슬라의 시총 1.5조 달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가 커질수록 합병은 테슬라 주주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은 스페이스X가 커지면 더 커질수록 합병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주가 받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인 논리도 있고요.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인 리엄 데닝의 분석을 활용해 본다면 이 스페이스X가 커질수록 테슬라 측에 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오히려 커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스페이스X 입장에서 테슬라를 흡수할 때는 발행해야 하는 신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고 말하고 있고, 비교해서 말하면 스페이스X가 2.6조 달러이고 테슬라가 1.5조 달러라면 스페이스X가 테슬라에게 프리미엄을 줘서 2조 달러 이상으로 평가해 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합병의 가능성을 현재 80%로 보고 있고, 예측 시장의 데이터로 본다면 이 폴리마켓에서는 올해 12월 31일에 두 회사가 합병할 확률을 33%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칼슈에서는 2027년 5월 1일 전에 발표할 것을 45%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본다면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2분기 이 배송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기존의 40.5만 대에서 이 판매 대수를 42만 대로 예상하고 있고, 월가의 컨센서스인 40만 대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과 중국, 한국과 호주의 수요 강세가 미국에서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합병 이야기와는 또 다르게 테슬라의 기본 사업인 자동차 판매가 기대를 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동차 판매와는 다르게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텍사스의 테슬라 로보택시가 몇 대인지 그 숫자를 들으면 좀 놀랄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텍사스 DMV 자동차 등록 기준 데이터를 보면 미국 시간으로 6월 16일 현재 69대가 있다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는 웨이모나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게 된다면 좀 적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620대와 비교한다면 거의 9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 페리 애널리스트는 10개의 경로를 여러 개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직접 조사해봤는데 그 결과를 보면 좀 놀랍다고 합니다. 자, 우선 테슬라의 평균 요금은 10.9달러였고 우버와 리프트, 웨이모는 모두 비슷하게 13.7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테슬라를 타면 약 11달러, 웨이모를 타면 14달러를 내게 된다는 건데, 테슬라가 한마디로 경쟁사보다 약 20% 이상 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본다면 이 택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술적 완성도가 비슷하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더 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현재 그 포지션을 테슬라가 선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경쟁사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는 4개의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행 중이고 5개의 도시는 준비 중인 상황이며, 현재 테슬라는 69대 정도의 소규모 네트워크를 연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중에 테슬라 오너들이 자기 차를 로보택시에 등록하던지 또는 현재 만들고 있는 사이버캡이 등록되게 된다면 이 하룻밤 사이에 차량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지금 테슬라는 이 69대를 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로보택시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47%는 자율주행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있는데, 1년 전보다 2%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테슬라는 설득시킬 수가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의 편견을 돌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X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합병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합병 발표 타이밍으로 7월 또는 8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공식 발표가 아니고요, 루머도 아니고 X에서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분석으로 유명한 이 알렉산드라 머즈라는 분이 쓴 글이 현재 조회수 20만 5천 뷰를 넘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7월 7일부터 8월 초 이 3주에서 4주 정도가 합병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7월 7일이라는 날짜를 말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이 나스닥에 새로 들어온 대형주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게 되는데, 이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순간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 펀드들은 의무적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사야만 합니다. 이 선택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스페이스X의 주식을 사야만 합니다.
자, 지수 구성 비율에 맞게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것인데 이런 기계적 매수가 7월 7일 전후로 절정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렉산드라 머즈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때가 스페이스X의 주가가 가장 많은 수요가 몰리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수조원 규모의 매수가 이때 몰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그 직후 첫 번째 락업의 해제가 열리며 IPO 때 주식을 싸게 받은 초기 투자자들이 팔 수 있게 되는 날이 되는데, 이때가 대략 7월 말에서 8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스페이스X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매수의 압력이 절정을 달한 상황에서 합병을 발표하게 된다면 두 회사 주가가 모두 높게 유지된 상태에서 교환 비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월 말쯤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분은 이전에 올린 글을 봤을 때 합병이 5대5로 이루어진다면 테슬라 주주와 일론 머스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생기는지를 계산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정을 본다면 스페이스X의 시총은 현재 2.5조 달러이고 테슬라의 시총은 1.6조 달러이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약 4.1조 달러를 기록합니다. 자, 이거를 50대 50으로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두 회사를 합하게 된다면 약 4.1조이고, 이 4.1조의 가치를 양쪽이 절반씩 가져가는 것으로 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1.5조짜리 주식을 들고 있는데, 합병 후에는 4.1조 회사의 50%인 2.05조의 주식으로 교환받게 되는 것이고, 합병 전에는 1.5조였지만 2.05조로 약 37%의 프리미엄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흥미로운 분석은 합병 발표 이후 시장이 두 회사의 시너지를 반영해 합산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정말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합산의 가치는 최대 6조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주주가 받는 몫은 6조 달러의 50%인 3조 달러가 되고,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1.5조 달러니까 약 2배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머즈는 이것을 캐치업 다이나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테슬라의 주식이 교환 비율에 맞춰서 올라가는 구조를 말하고, 다우케미칼과 두폰의 사례, CBS와 비아컴의 사례처럼 실제 대형 합병에서 나타났던 패턴을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와 두폰의 경우 실제 이 패턴은 2015년에 나타났고요. 미국의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과 두폰이 합병을 발표했을 때 두 회사의 시총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합병 직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의 주가가 발표 당일 큰 폭으로 뛰게 되었고, 시장의 교환 비율을 보고 이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빠르게 가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 구도에 도입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기 때문에 이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모든 말은 루머도 공식 발표도 아닌 분석가의 시나리오이고, 그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조회수 무려 20만 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좀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스페이스X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불안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합병회라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 스페이스X가 커질수록 프리미엄의 여지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7월과 8월 사이에 정말 합병 발표가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 주주로서 교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